네, 다음으로 보실 문제는 변호사 시험 제2회 2013년도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공무원법과 함께 행정법 총론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올 텐데요. 이런 문제들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영역들이 함께 융합된 문제로 내기에 매우 좋고,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헌법 문제와도 함께 통합되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유형도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2번 지문을 우리가 오늘 볼 건데요. 자, 함께 볼 건데요. 자, 을은 1992년 3월부터 20년 넘게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에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었던 사실을 이제 임용 당시에 발견을 했고, 이를 이유로 2012년 3월 30일 당연퇴직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 공무원 임용 행위에 대해서 만약 을에 대한 공무원 임용 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을은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만약 을에 대한 공무원 임용 행위가 당연 무효라면 을은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5점과 15점 각각 20점 문제 합쳐서 20점 문제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질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융합 문제로 나온 건데요. 3번은 헌법소원 심판 헌법 문제와 같이 나왔죠. 그리고 1번은 이제 갑에 관한 다른 이제 을이 아닌 갑에 대한 문제로서 행정소송의 적법성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문의 사실관계에서 1992년 3월에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보수열액에 대한 기부금을 현재 계속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공무원 재직했다는 것은 연금을 받으려면 20년 넘게 근무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져서 2012년 3월 30일이죠. 20년 넘게 재직했고 그리고 당연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은 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퇴직인 경우에 당연퇴직이 무효가 아니라면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만약에 이것이 당연 무효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각각의 가능성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은 공무원 임용 중에 나오는 이 결격 사유가 무효인 경우와 이제 무효가 아닌 경우를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을 함께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단은 결격 사유에 있는 공무원의 임용의 효가 무효인지 취소인지, 그리고 각각 무효인지 또는 취소인지에 따라서 퇴직연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적 성격, 그리고 퇴직연금의 청구 가능성,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 무효인지 여부와 퇴직연금의 취득 가능성을 두 가지를 함께 묻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에서 당의 임용행위가 무효 사유가 아닌 경우, 즉 취소 사유인 경우이죠. 취소 사유인 경우에 퇴직연금 청구 가능성과 그 다음 무효 사유인 경우에 퇴직연금 취득 가능성을 각각 나누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목차를 작성하셔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의 행위의 효과도 함께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결격 사유에 있는 공무원의 임용의 효과를 보시고, 그 다음에 당연 무효인 경우에 당연 무효가 아닌 경우에 퇴직연금 청구 가능성, 그리고 당연 무효인 경우에 퇴직연금 청구 가능성, 이렇게 목차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격 사유에 있는 공무원의 임용의 효과는요, 우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파산 선고 또는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아니한 자 등 결격 사유를 갖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이 임용된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하자가 법률상 요건을 정하고 있는 중요한 요건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 하자는 당연히 외관상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파산 선고, 징계로 파면 처분 이런 것들이니까요.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공무원 임용 사유에서 임용 과정을 국가가 설사 밝혀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자 있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임용 행위는 당연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결격 사유는 원칙적으로 판례에 의하면 당연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무효 사유가 아닌 경우와 무효 사유인 경우를 나누고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음 목차로는 임용행위가 당연 무효가 아닌 경우에 퇴직연금 청구 가능성입니다. 자, 을에 대한 당연 퇴직 여부가 취소 사유에 불과한 경우죠. 그렇죠? 자, 취소 사유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행정행위의 효력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공정력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죠. 그렇죠? 그래서 2012년 3월 31일까지는 일단 유효하였다는 겁니다. 당연퇴직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당연퇴직 통보라는 것도 결국 취소 통보죠. 그렇죠? 취소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직권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권 취소되면 어떻게 되죠?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됩니다. 일단 이 행정행위가 발령되면 일단 유효하였다가 소급해서 이제 소멸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없어지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자, 다만 행정행위의 한계에 의해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논의가 다시 연결이 됩니다. 수익적 행정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익상 필요, 그리고 당사자가 있게 될 기회특권과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등과의 비교 교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가 취소권의 제한 논의가 적용이 돼서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인 경우에는 장려에만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20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퇴직연금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을에 대한 임용행위가 당연 무효인 경우에 퇴직연금 청구 가능성입니다. 자, 임용 결격 사유가 이미 20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발견하지 않은 하자인 그 공무원 임용행위에 대한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우리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뉠 수 있고 제한적 긍정설도 있습니다. 자, 부정설은 퇴직급여는 적법하게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근무했다 할지라도 적법한 임용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급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긍정설은 장기간 20년이나 근무했기 때문에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이고요. 제한적 긍정설은 이걸 다 인정하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부정설로 보기엔 너무 오랫동안 근무한 그 이익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 그리고 후불임금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이제 지급해야 한다라는 견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공통지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판례는 대법원은 부정설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임용결격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계속 근무하여 왔더라도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대해서 신뢰보호가 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원칙적으로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안의 적용을 쓰는데요. 저는 요 두 가지를 약간 섞어서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서 정해서 다르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임용결격 사유가 당연 무효라 하더라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 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함께 기여금을 돌려받는 후불임금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 기여분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판례를 인용을 했습니다. 판례에서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공무원에 대해서 퇴직 시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이 이제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급여 중에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제 지급해야 한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퇴직급여 중에 적어도 본인 기여금 부분은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하였고, 이 판례를 참조할 경우에도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정도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썼는데요. 요건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례는요, 원칙적으로 우리 판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판결은 공무원 연금법,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에 관한 판단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제 적절하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공무원 임용행위가 당연 무효인지 그 결격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과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취소 사유인 경우와 무효 사유인 경우에 퇴직연금 지급 가능성을 나누어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격 사유에 있는 공무원 임용의 효과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임용행위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의 청구 가능성, 그리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의 청구 가능성을 나누어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격 있는 공무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그 규정을 명확하게, 그 요건을 명확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당연 무효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근무한 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했기 때문에 이 근무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의 직권 취소로 소급하여 소멸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는 장래를 향하여 효과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의리 퇴직을 감수할 경우에 20년 넘게 재직한 것을 요건으로 해서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행정행위를 무효로 보는 경우에는 학설과 판례가 나뉘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학설은 퇴직급여를 적법한 근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은 근무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는 부정설, 그 다음에 그래도 신뢰보호 측면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인정설, 그리고 제한적 긍정설, 절반만 인정하자는 견해죠. 자,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효로 결격 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이었기 때문에 그 근로행위 자체도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지만, 자, 이에 대해서 사안의 적용, 그 다음에 검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적절하게 판례를 인용해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의 견해를 쓰실 때는 논거를 명확하게 쓰는 것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